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IP 경마방송의 저는 박 소장이고요. 또 조재흠 기자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4월 첫 주부터 첫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무난하게 마친 것 같은데 일단 뭐 내용 면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보강이 좀 돼야 되겠고 뭐 저희가 또 다시 저희가 찍은 방송을 되돌려 봐도 조금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차차 더욱더 매끈하고 또 충실한 그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의 또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더불어서 게시판에 미리 좀 언지를 좀 드렸어요. 이번 주 4월 둘째 주부터는 저희 두 명이서 일단 특정 경주 하나를 골라가지고 아주 그냥 낱낱이 파헤쳐서 난도질하듯이 난도질에 가깝게 한번 쫙 풀어드리는 그런 경주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두 명의 어떤 그 막권이 뭐 일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각각의 보는 막권을 또 제시까지 해드릴 생각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토요경마 같은 경우는 11경주를 골랐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가 알고 붙자 코너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안쪽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 기수협회에서 뭐 지난주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사무엘 기수, 사무엘 기수가 이번 주부터 이제 기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뭐 능력마나 돈 될 말에 대해서는 뭐 확 기승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조기사들은 어떤 외국 기술에도 오면은 처음에 한번 뭐 속이 말하는 간을 본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뭐 악병마나 변마들을 한번 태워보고 조교까지 일부러 다 시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맡겨놓고 사무엘 기수한테 맡겨놓고 이번 주에 이제 첫 시험 무대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기수가 상당히 많은 마필에 기승을 하는데 이 사무엘 기수의 어떤 기승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겠고 또 하나는 한동안 개인 사정으로 경주로 해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반가운 얼굴이죠. 이찬호 기수가 이찬호 기수가 기수협회에서 이제 목요일에 만났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기승할 겁니다. 살이 막 엄청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를 제가 한번 툭 쳤더니 엉덩이도 살이 붙어 있고 얼굴도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간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만큼 뭐 원체 잘 타던 기수 아닙니까? 이찬호 기수야.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시야에서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설왕설래 말도 좀 많았는데 뭐 전혀 뭐 문제 어쨌든 없고. 지나간 일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잘 탈 것으로 믿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뭐 이찬호 기수의 기승술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요경마의 두 위원의 승부경주 잠깐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재흠 기자는 9경주가 메인 승부처고요. 또 4경주를 스페셜 승부로 골랐습니다. 박 소장은 6경주가 메인 승부, 또 8경주가 스페셜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출발을 빠른 호흡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 경주로 시작이 됩니다. 신예 마필 가운데에서 지금 안쪽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좀 있는데 4번마 다운이라든가 6번마 달려라 루키 둘 다 기본적인 싹수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4번마 다운 같은 경우는 조금 습관적인 내측 사행 또 주법도 아직 매끈하게 잡히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선두권 싸움이 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5번 멜리스톰이 주행심사 때 아주 뭐 대단한 주폭을 보여줬는데 1000m지만은 역시 많은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자, 조재흠 기자. 6번만 이제 달려라 루키가 인기마로 분명히 이제 팔릴 텐데 저는 약간은 이제 불안한 측면, 이 내용으로 약간은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 출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난주 출전 예정이었었는데 골마기가 조금 있고 그래서 한 주를 미뤄서 이제 출전을 하는 거고 사실 2월 13일 날 그 문정균 기수가 기승했을 때 주행 검사만 보면은 이건 뭐 데뷔전에 그냥 1000m에서는 그냥 와야 될 정도로 기본적인 싹수를 보였던 거는 분명합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 마필들의 성장통이죠. 골마겸과 그로 인해서 약간은 이 다리 뻗음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치 않다. 문세영 기수도 지난주에 만지다가 김동수 기수한테 어쨌든 넘어왔는데
그래서 요 6번마 달려라 루키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도 6번마 달려라 루키의 상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자세한 장감이 좋았던 마필인데 주행심사 이후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참조하시고요. 5번마 벨리스톰은 그럼 당연히 6번을 좀 덜 본다면 가져가실 예정이고. 그렇죠. 예. 상당히 그 잠재력이 아주 풍부한 또 지금 잡혀있는 걸음발도 좋은 마필이니까요. 5번마 벨리스톰은 1200m였다면 당연히 그냥 아주 자신감 있게 쌍대가리인데 1000m에 지금 1번, 3번, 4번, 6번 이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행심사 때처럼 조금 초반이 좀 안 풀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좀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는 또 커버를 해주는 것이 문세영 기수죠. 그렇죠. 자, 5번마 벨리스톰 추천을 드리고요. 6번마 달려라 루키의 불안 요소 짚어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 암말 한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8번마 로드힐의 존재감이 먼저 눈에 들어지는데요. 또 문세영 기수가 계속 타고 있는 마필이고 직접 조교를 하고 또 기승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우리 또 조 기자님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전에서 너무 센 편성을 만났어요. 실전을 처음 뛰는 8번마 로드힐이 이 직전 경주에서 만났던 상대들이 태풍 돌파 지난주에 승급전에서도 그냥 바로 선행을 가서 우승했을 만큼 아주 센 말이었습니다. 또 당시 2차 걸었던 이강사성 역시 그 다음 경주에 널널하게 왔을 만큼 상당히 태풍 돌파와 이강사석 6군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상대들을 데뷔전에 만났습니다. 그러고도 그 빠른 페이스도 잘 쫓아갔고 3착 데뷔전 3착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었던 직전 경주였었고요. 자, 이번 경주가 앞서 박 의원이 얘기했듯이 암말 한정 경주고요. 이번 경주가 또 특출나게 이렇게 초반이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힐이 뭐 직전만큼만 뛰어도 되는데 지금 말은 더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늘어난 1400m가 훨씬 더 유리한 이 8번마 로드힐 인기도대로 그대로 읽어줘도 될 충막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8번마 로드힐은 이미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편성도 좋고 보여준 것도 좋고 내용까지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마필 8번마 로드힐 되겠고요. 20점 하방이 2번마 핑크스타. 이번에 일단 장출 기수가 직전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을 들여 준비를 했고 게이트 조건까지 잘 떨어진 입장입니다. 요 막권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낮은 소위 깜빡이가 되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 8번, 2번. 자, 박 소장은 일단 복병권에서 이번 경주부터 당분간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마필 하나를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3번마 하트밴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전을 통해서는 뭔가 뚜렷한 가능성과 무기를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하트밴드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훈련 시 아주 빠른 속도로 마필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자, 8번, 2번 인기를 모으더라도 일단 다양한 승식을 활용해서 뭐 삼복승도 좋겠고 조금 더 공격적인 배팅도 가능하고 일단 무조건 싹수가 지금 보이기 시작한 마필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총 12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신예 마필도 조금 보이고 또 신예 마필 가운데서 싹수가 있는 마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인기 구도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종합지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기도가 나뉘겠는데 뭐 현장에서는 특정 마필 쪽으로 바람이 조금 더 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조재현 기자. 자, 이번 경주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바람을 타고 그런 마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능력만 없다는 거죠. 편성 자체가.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이제 뭐 취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한 마리 추천을 드린다. 이건 추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현장에서도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인데 현장 가서도
12번 이제 초원 강타예요. 주행 검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출발 나와서 말이 덜커덩거리면서 게이트 이탈이 정말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상제 16초 6이라는 엄청나게 느린 그런 이제 초반 200m 타임인데 사실 늦게 나와서 문세영 기수가 몰지 않았습니다. 그냥 붙들고 살짝만 체급만 하면서 근데 중속 종속이 쭉 붙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00km가 넘은 상당히 큰 체구는 물론이거니와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4코너 도로를 나오는데 벌써 말이 채찍을 살짝 가하면은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모습. 자,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이런 편성에서는 12번 초운강타의 그 주폭이라면은 저는 초반에 어느 정도 잃어버린 그 거리도 문세영 기수 그다음에 이 마방에서의 기대대로 데뷔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채찍발은 확실히 맞더군요. 12번 초원강타 추천을 해줬고요. 안쪽 마필들 쪽에 조금 더 인기 마필이 좀 많이 보이는데 또 다른 복병으로 9번마 퍼펙트 여신 역시 주목하셔야 될 신의 마필입니다. 일단 게이트 이탈 빼고는 모든 모습에서 박 소장이 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일단 흙도 맞춰보고 스피드감도 충분히 보여주고 이거 외곽에서 1200m이기 때문에 아니 마음 먹고 하만식 기수가 밀고 나간다면은 그냥 밀고 또 밀면은 그런 마필 이번 경주에서는 선두권에 붙일 수 있어요. 원단 스타트 좋은 마필, 원단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만식 기수가 9번 퍼펙트 신 가지고 초반에 아주 강하게 외곽에서 밀어붙이는 강공을 선택한다면은 이건 바로 데뷔전부터 꽃배당을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의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번마 퍼펙트 여신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에 이제 캐세드 또 3번마 라이언 쉐리 이렇게 이제 한두 번 뛰어본 마필들 컬러스데일까지 가다 쓰더라도 쓰러오던 이런 것들도 이제 조교 때만 좋은 마필이긴 한데 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어느 하나 뚜렷한 능력 우위, 전력 우위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의 마필들이지만은 분명히 데뷔전에서 나머지 마필들 이상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로서 9번과 12번 초원강타와 퍼펙트 여신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3경주는 짚어봤습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국선 5등급의 1000m 경주 출발합니다. 7번마 퍼펙트 클론이 참 괜찮은 모습인데 부담 중량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번 4경주를 우리 조지현 기자가 자신 있게 승부처로 골라서 선정해 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주 선행을 가고 싶어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안쪽에 1번마 포에버 마운틴부터 최외곽에 있는 시가 에이스 그 중간에도 선행을 가고 싶어하고 선행을 가려고 노력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0m이긴 합니다만은요. 이런 경주는 의외로 뒤에 있다가 취입하는 말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이 꽝꽝 터지는데 바로 이번 경주가 그럴 소지가 다분한 그러한 경주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가 될 12번 시가 에이스조차도 여기서는 충분히 부러지는 그림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재음이가 취재 내용으로 건진 마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1200을 갈 줄 알았더니 일부러 1000m를 출전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차 그러한 내용으로 1000m에 갖다 쓴 이 선입형 취입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데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앞선이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 우리의 배팅의 중심권에 있는 마필은 그 틈을 노리고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자 4경주 토요일 스페셜 승부 조재음의 스페셜 승부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총 9마리 마필들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2번마 포커스를 비롯해서 누가 초반 장악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인데 이번 포커스가 부담중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리고 4번마 더블 J는 계속해서 조금 아쉬운 그런 사착에 머무르면서 또 상대 마필들이 조금 더 셌다라는 느낌도 전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 정도는 우리 조지엠 기자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2번 포커스와 4번 더블 J. 4번 더블 J 같은 경우는 이제 농대 인기가 심해서 이 박태종 기수로 바뀐 부분은 상당히 플러스 점수를 줄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2번마 포커스가 직전 경주도 제가 현장 예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갱기가 직전만 못하다. 약간의 이제 그 컨디션 저하를 보였는데 이번 경주 지금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번마 포커스한테 관심이 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고 뭐 훈련 강도가 더 세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부담 중량만 지금 2kg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포커스는 너무 팔린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아주 출중한 마필은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야말로 4번마 더블 J에게는 상당히 좋은 찬스가 차지해온 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김혜선 기수라고 해서 최근에 2번 탔을 때 뭔가 특별히 실수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노장에 아주 노련미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4번마 더블 J 추천을 드리겠고요. 2번마 포커스에 대해서는 우리 조 기자님의 충분했던 설명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배팅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박 소장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1400m를 제가 이번 주에는 일부러 골랐는데요. 일단 8번마 구름 위의 나비가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을 그런 자막이고, 하지만 아직까지 아쉽게도 첫 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지도 높고 준비도 좀 열심히 했어요. 8번마 구름 위의 나비는 반드시 맞고내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8번과 함께 같이 팔릴 마필 가운데서 불안 요소가 아주 제대로 포착이 되는 마필이 있어서 뭐 재고의 여지 없이 현장에서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뭐 갑자기 간밤 사이에 굉장히 몰먹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오더라도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최대한 압축된 승부로서 토요경마의 좀 강한 승부를 꼭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 메인 승부 경주도 잘 적중이 됐는데요. 그 흐름 그대로 한번 이어가면서 6경주 여러분들과 좋은 성적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700m가 되겠습니다. 자, 1200m죠. 1200m요. 1200m입니다. 10번마 사이렌스톰, 9번마 슈퍼가디언, 안쪽으로 5번마 스마트. 자, 2번마 희망탄력도 뭐 여기서 일단 낑길 자리는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전경주 괜찮은 초반 가속력을 보여줬고요. 5번, 9번, 10번으로 정리가 되는 선두권인데 인기는 뻔해요. 9번마 슈퍼가디언. 그러나 선행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일단 가속 구간이 지나봐야 답이 나올 것이고, 그 구간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9번마 슈퍼가디언도 장담할 처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 기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마 희망탄력, 이 뭐 사무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마방에서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막필 각질대로 초반부터 밀고 나가서 앞선을 무조건 장악하라, 이 작전일 거고, 안쪽 게이트고요. 그로 인해서 9번마 슈퍼가디언이 상당히 사실 레이스 전개는 깝깝해졌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조재범이가 보는 뭐 박소장도 저와 같은 생각이죠. 얘기를 해봤더니 이 4번 스피드 제왕입니다. 스피드 제왕이 이게 이제 1억 주고 사온 이제 매니피 새끼인데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와갖고는 진짜 이거 말가 언제 뽑나 할 정도로 걸음이 안 터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걸음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 뭐 약한 상대를 만나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말 자체가 걸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4등급의 승급전이긴 합니다만은 1200m 경주 거리고요. 또한 직전 대비해서 무려 6kg나 부담정이 확 빠진 51kg. 거기다가 뭐
노련한 박태종 기수의 기습. 1억짜리 말값의 위력을 조금씩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마 스피드 제왕을 이번 경주에는 뭐 확고한 충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상관이에요. 4번하고 9번하고 지난번에 그 각각 일요일, 토요일 날 뛰었기 때문에 뭐 같은 여건 속에서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선행을 갔었던 9번만 슈퍼 가디언의 페이스가 따라갔던 스피드 제왕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제왕이 이번에는 9번 슈퍼 가디언 뭐 지금 뭐라 그러죠? 매치 레이스가 아니라 지금 9번만 5번과 10번 싸움에 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4번 스피드 제왕은 뭐 안쪽 아주 곱게 꽃자리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나옵니다. 전기까지 좋고 상태도 좋고 내용도 좋고 등짝 좋고 부담 중량의 대폭적인 감량까지 4번은 놓고 가는 걸로 9번 슈퍼 가디언은 일단은 선두권에서 반드시 아주 깔끔한 그런 그 앞선 자리 확보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마필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배팅 같이 꼭 고려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지난주에는 일단 박 소장은 스페셜 승부 경주도 양이틀 모두 다 적중으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메인 승부, 스페셜 승부 그냥 뭐 토요일, 일요일 박 소장이 싹 다 마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었어요. 스페셜 승부 같은 경우는 단통 막권 혹은 배당 마피를 아예 놓고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 이번 8경주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믿어 못 믿어 수준까지 좀 내려온 그런 마필이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 조건 자체가 이 마필에게 아주 입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의 뭐 편성이 도와주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뭐 충만한 부동입니다. 후차권 압축만 잘한다면 아주 멋진 승부가 될 수 있어서 배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8경주는 쌍승시까지 함께하는 배팅의 어떤 그 가치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려서 한번 붙어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박 소장의 스페셜 승부 8경주였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700m 경주입니다. 총 12마리 마필들 1700m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 출전 두수로 꽉 차 있는 경주인데 자, 이거 기본 배당 자체도 일단은 뭐 20원 출발은 아닐 것 같아요. 기본 배당이 좀 받쳐줄 만한 그런 레이스인데 역시 이번 경주가 조재현 기자의 메인 승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9경주 메인 승부. 사실 지난주 저희의 VIP UCC의 토요일을 메인 승부를 다 사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물론 뭐 파워시티를 잘라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뭐 아쉽게 1사차 결국 못 맞히는 레이스인데 이번 메인 승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적중을 하기 위해서 경주를 고르고 골랐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 3번 오레이즈 위너, 그다음에 4번 뉴 화이트 삭스, 10번마 선봉, 10번 스마타임 얘네들이 인기마으로 팔리고요. 이 중에서 코리아 더비를 생각하고 있는 마필, 그다음에 코리아 오크스, 당연히 뭐 10번 스마타임이죠. 이렇게 앞으로의 올해 상당히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마필들의 진검승부입니다. 그럼 이런 경주를 왜 승부 경주로 갖고 왔냐? 지금 사전 인기도에서 아사무사하게 팔리는데 여기는 놓고 때릴 쌍승식 대가리가 사실 있습니다. 한 수 위에 능력마가 있습니다. 한 수 위에 능력마. 전개 상관없이 한 수 위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이거는 제가 탔던 기수와 그다음에 또 특히나 목요일 날 취재를 했을 때 그 해당 조교사 얘기를 해봤을 때 너무너무 마방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마필을 쌍승식 대가리 놓고 쌍복의 대가리 놓고 딱 두 방으로 압축하면 됩니다. 요거는 뭐 전개 안 나오는 팔리지만 전개 안 나오는 마필 하나 딱 잘라내고 쌍승식 대가리 세워놓고 두 방이면은 여기서는 상당히 훌륭한 배당으로 멋진 승부가 되겠다. 9경주 조재음의 토요경마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등급으로 치러지는 1800m 경주입니다. 일단 국산 마필들도 사이좋게 한 4마리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6번마 강해, 뭐니 해도 강해 쪽에 많은 관심이 모이겠습니다. 만년 2등급짜리다라는 그
어떤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있는데 이 7번마 바다질주의 직전 이착은 그 전까지의 어떤 좀 비리비리한 모습을 단숨에 좀 바꿔버리는 정도의 상당한 헌전이었습니다. 상당한 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마 바다질주 6번 강해로 저배당에 갈 가능성이 일단 먼저 보이네요. 조 기자님. 예, 뭐 6번, 7번 말씀하신 대로 저배당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경주에서 주목을 하고 싶은 마필은 8번마 더블 샤이닝입니다. 더블 샤이닝이 1월 달엔 선행을 가서 버티다가 머리차로 3착으로 왔고요. 2월 14일 경우는 따라가서 2착을 지켜냈습니다. 그 직전 경주는 많이 졌어요. 뭐 착차는 6마신 몇 개 아닌데 어쨌든 간에 깨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딱 하나입니다. 장추열 기수랑도 얘기를 해봤더니 말이 어디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초반에 당시에 그 3월 21일 그러니까 더블 샤이닝이 직전 경주에서 플라이 토킨. 그렇죠. 플라이 토킨이 선행을 이끌었고 미래 영웅이라는 인기 순위 1위짜리 문세영 기수가 탔던 말이죠. 예, 그 마필이 이제 같이 선행을 나가는데 그 페이스에 휘말렸다 이거예요. 장추열 기수는 너무 그 페이스에 휘말렸다. 결국엔 어떻게 됐냐? 플라이 토킨은 거의 실격 수준의 꼴찌가 왔고 인기 순위 1위였던 미래 영웅은 12등 왔어요. 그러니까 플라이 토킨이 톱10이 토킨이 13위. 10위가 미래 영웅. 그 페이스를 쫓아갔는데 그러다가 오버 페이스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도 더블 샤이닝은 6마신 차 나머지 죽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림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경주에서 물론 9번마 천년유산이라는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만은 직전에 한번 경험했어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추월 기수가 다시 한번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앞에 가는 8번 더블 샤이닝이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번 천년유산하고 일단 어쨌든 선두권의 핵심이 될 마필이 8번마 더블 샤이닝인데 9번 천년유산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을 가야 돈 벌기가 좀 쉽다라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 선행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천년유산은 어느 정도 보세요? 이 천년유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박 소장이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최근에 입상을 했을 때는 딱 한 가지였었어요. 선행을 갔을 때 버텨서 자기가 페이스를 느리게 이끌고 가갖고 버티면서 2착으로 왔는데 이 김동철 기수와 얘기를 해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행을 가야 된다. 이 아필 자체 스타일이. 근데 8번 더블 샤이닝이 있기 때문에 과연 초반에 더블 샤이닝과의 천년유산의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더블 샤이닝이 양보를 해주느냐 아니면 초반에 나와서 이 가속 초반에 나와서 그 초반 스피드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 문제인데 그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천년유산이 쉽지는 않겠다. 초반에 힘 소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 지난주에 얘기해서 서피션트 어비던스 좀 덜 봤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저는 완전히 꺾고 들어갔었던 그런 경주였는데 더블 샤이닝한테 천년유산차를 한번 맡겨보죠. 그렇죠. 더블 샤이닝 응원하면서 더블 샤이닝이 일단 못 와도 9번은 좀 죽이고 못 오는 걸로 8번을 믿고 9번 삭제하면서 10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또 외산 총 14마리 마필이 아주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 대혼전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이번 11경주가 서두에서 소개해드렸던 알고 붙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두 사람이 이번 11경주 이 어려운 경주를 가지고 1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다른 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번 11경주를 좀 압축시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1번마 오색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조재흠 기자가 할 말이 있답니다. 1번마 오색명장 2등급 승급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이 마필에 관심을 갖고 나왔을 때마다 경주가 끝났을 때마다 이 박재준 기수와 얘기를 했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사실 말이 계속해서 베스트에는 못 미쳤어요. 베스트에는 못 미쳤어요. 오색명장이. 이번에 말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말이 좋아졌어요. 내용이네요. 그렇죠. 3번 솔오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다른 인기 마필 6번만 마하나임처럼 연속 입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꽂히고 있다는 건 또 어지간해서는 좀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죠. 그렇죠. 강한 이미지인데
52kg고 뭐고 안에 이 솔로름은 따라가서 직선줄에서 한 번 더 기어가 들어가는 마필이 아닙니다. 직선줄에서 한 번 더 차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 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빠른 마필들이 외곽에 많아요. 솔로름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첫 번째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4번마 아질파이어는 뭐 전경주도 부진했지만은 인기 1위 속에서 부진했지만은 말 상태는 뭐 여전히 좋습니다. 4번 아질파이어 같은 경우 현장에서 반드시 좀 체크해 두셔야 될 마필로 외산마 중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6번마 마하나임 얘기하셨죠. 참 마하나임은 앞으로 분명히 더 뛸 겁니다. 다리 상태만 좋아지면은 마하나임은 장거리에서도 분명히 통할 수 있는 이제 선입으로서 각지를 완벽하게 바꾼 그런 마필인데 다리 상태가 계속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계속 다리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번 경주는 최근보다 가장 빠른 상대들 그것도 2등급 올라올 마필들은 1200에서 다 한 칸씩 했던 마필들입니다. 늘어난 부담 중량 그다음에 1200m 또 여전히 다리 상태는 메스가 아닌 6번 마하나인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팔립니다만은 조금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어서 7번마 아이스의 후데이 7번 아이스의 후데이 역시 자력으로 충분히 단거리 1200m에서는 충분히 입상이 이제 가능한 전력인데 이 목요일 날 조교를 안 하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요거는 현장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고 8번 태산번쩍 같은 경우가 직전 승급전에서 레이스가 좀 많이 꼬였어요. 장기인 힘인데 그 힘을 발휘하기 전에 레이스가 많이 꼬이면서 승급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 레이스만 정상적으로 풀린다 그러면은 8번 태산번쩍의 장기인 힘이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9번마 베스트하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2월 15일 날 좋은 주파 기록으로 1200m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팔릴 자막인데요. 선행은 나갈 수 있습니다. 안쪽 마필들 일거에 때려잡고 선행은 나갈 수가 있는데 선행을 나간 이후에가 문제입니다. 10번마 동반자의 기적을 비롯해서 11번이 역시 맞상대급으로 아주 빠른 선행마가 되겠고 13번 천년직이나 14번 스페셜 조이 모두 다 선두권을 뭉개버릴 수 있는 대단한 고춧가루 마필들이기 때문에 베스트하이가 이제 워낙 그 2월달에 잘 뛴 걸로 마주협회장배 서울 마주협회장배까지 기세 좋게 출전을 했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당연히 깨졌죠. 요번 경주 1200m라고 해서 베스트하이에게 뭐 선행만 간다고 해서 그대로 꽂힐 수 있는 보장된 조건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베스트하이도 이번 경주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뭐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이기 마필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10번마 동반자의 기적은 원래 이제 이번 경주 58kg이 대정돼 있었는데 송재철 기수를 기승시키면서 부담 중량을 다운시켰어요.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탔던 그 내용 자신이 했던 플레이를 그대로 기억하면서 그대로 리플레이를 한다면은 선입도 되고 취입도 되고 1등급에서 강급된 마필답게 역시 단거리에서는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답게 자유로운 대처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동반자의 기적은 외산 마필 중에서는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외곽에 그 마필 중에 뭐 특별히 볼 말이 없나요? 국산만 4마리인데 11번 허스트 챔프는 뭐 9번 때문에 안 되는 거고 12번 진격의 여왕 같은 경우도 이제 2군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52kg이라는 게 아주 뭐 무시무시하게 가벼워 보이긴 해요. 그렇죠. 사무엘이 부들고만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지금 오늘 토요경마 때 한 마리도 태워주질 않았어요. 조교사들이. 만약에 자기가 뭔가 좀 멋진 쇼를 한번 보여준다면 이런 걸 하나 끌고 들어와야지 눈조장을 확 찍게 되는데 어쨌든 뭐 액면상 좀 밀리는 그런 전력입니다만은 외곽에서 힘 곱게 따라가는 그런 힘안배 작전 몇 번 먹힌 적이 있기 때문에 12번 같은 경우는 뭐 999 배당이 형성된다면은 뭐 좀 고려를 해 봄직한 그런 마필이다. 13번은 이건 뭐 따라가서 답이 안 나오고요. 14번도 거세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1번 그리고 지금 4번 또 6번도 조금 불안한 구석을 우리가 짚어드렸고 10번이죠. 1번, 4번, 또 10번. 예. 세 마리 중에서 제일 세게 보는 마필, 제일 느낌 좋은 마필은 뭐예요? 느낌은 1번만 오색명장이죠. 네, 말 좋아진 1번 오색명장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오색명장의 단순한 이번 경주를 앞둔 취재 내용이 아니라 꾸준하게 요 마필에 대해서 이제 박태준 기수와 또 담소를 나누면서 기억돼 있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져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그렇죠. 조 기자의 내용입니다. 오색명장 나도 갖고 가야 되겠네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10번마 동반자의 기적에 레이스가 아주 빠른 경주들도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런 경주 속에서는 가장 마필 자체의 원단 능력으로 자신감 있게 한번 맞짱 승부를 펼쳐볼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봅니다. 등짝은 조금 약해 보이지만은 송재철 기수가 이미 지난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10번 동반자의 기적을 중심에 세우고 마지막 11경주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조지현 기자는 1번마 오색명장이고요. 같이 공통적인 또 추천 마필 중에 하나가 4번마 아즐파이어입니다. 자, 1번, 4번, 10번 세 마리 저희들이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는 11경 추천 마필입니다. 세 마리의 배당도 좀 괜찮게 형성될 것 같은데 선정을 기대하면서 나머지 마필들 끝까지 현장 사이트 잘 살펴보시고 꼭 적중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4월 11일 토요경마의 저희 UCC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경마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